직장도 고르고 골라서 막 한 군데만 가야 된다 했을 때 백수로 사 늙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런 거구나. 네, 그렇죠.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연애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연애를 신중하게 오래 갈 사람, 영원히 할 사람만 사귀는 것이 좋을까?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둘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네요? 처음이에요. 네네, 그렇죠.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아닌데요? 오늘 아니 내가 경직돼 있어 지금. 이걸 이제 투사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내가 그런데 상대가 그렇다고 이제 하는. 저는 연애를 막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동안 몇 번 해본 적도 없고 호의가 들어오면 그 호의를 받아서 많이 사귀어보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진짜 좋아할 것 같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요. 본인 경험상으로는 완벽한 사람만 만났겠네요, 그러면? 제 기준 완벽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아니, 마지막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언제부터 완벽이 깨지기 시작했나요? 한 달? 한 달 후부터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뭔가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냥 그런데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완전 반대였거든요. 첫눈에 딱 반하고 식는 스타일. 본인이? 네, 제가. 바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요? 살짝. 근데 항상 단점만 보이고 그런 편인데 그 처음 사귄 남자친구는 마음 안에 악이 있군요. 장점만 보였어요. 사귀면서 점점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단점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지연님의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신중하게 일본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나 나이가 들수록 그 고민이 더 심해져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이렇게 신중하게 만났는데 결과는 막 만난 쟤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라는 게 뭐 상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성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보통 이렇게 내가 항상 내려가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그 상대가 나한테 뭔가 더 빛나 보이는 행동을 안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이 바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성한테? 어려운데요. 그래요? 어떤 게 완벽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 완벽한 사람도 되게 궁금해요. 어떤 놈 완벽해? 그러니까 그냥 완벽하다는 거는 내 눈에 좋아 보이고 그냥 내가 너무 호감이 가고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쟤는 왜 나를 사귀지? 나 말고 더 좋은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벽하다고 느낀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마음이 좀 설렜어요? 네, 설레고 외모가 제 스타일이었고. 외모가. 네. 그럼 한 달 후에 왜 깨졌어요? 이거 좀 조심스럽지만 이기적이었어요. 걔 뭔가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10을 주면 10은 다 못 주더라도 한 8 정도는 줘야지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10을 주면 저는 1을 줄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 뭔가 이게 표현하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막 그렇죠. 지연아 너가 좋아 이러면 나도 좋아 이렇게 되는데 그래? 이런 느낌으로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문제는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지 해서 하면 또 오바야. 오바를 해.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전문직 여성분들 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이제는 결혼을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너무 인생을 달려온 그런 분들이 연애를 하면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할 줄을 몰라. 근데 본인은 괜찮죠. 본인은 괜찮지. 아직은 이제 열려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 또래에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주변에 만나는 남자들은 뭐 선수까지는 아니어도 다 경험이 있고 이런데 인턴이라는 혹시 영화 봤어요? 봤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연애를 시작하는 씬이 있어요. 되게 별거 아니고 길에서 그냥 나는 어떻게 살아왔다는 걸 30분 만에 읊어줘. 30분 아니고.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진도가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 20대의 사람들이 만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약간 좀 문란하고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나이대에 맞는 연애가 있는 것 같아요. 신중에 과해져서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연애를 못하면 나중에 허당이 되더라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 같아. 맞아. 아무나 막 만나면 너무 스스로 그렇겠다. 자꾸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하면 어느 케이스가 되냐면 일부러 못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을 높여.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이쁘고 훌륭한데 그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데 보면 그냥 건달 같아. 만나는 족족 그런 애들 만나. 그러면서 맨날 걔는 나한테 뭘 나쁜 짓을 한다고 맨날 한탄을 해. 자기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막 만나다 보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것만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누군가한테 의존해야지만 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저는 근데 너무 독립적이어서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기대는 것도 어렵고 뭔가 힘든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혼자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 40대로 넘어가면 이런 타입 분들이랑 연애하는 게 되게 서로서로가 잘 맞거든요. 근데 20대 남자들은 그거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 연락했는데 혼자서 예를 들어서 연락 안 받고 그냥 자기 책 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책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대 남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맞아. 어떻게 그래? 이러면서 뭐 해? 이러면 친구 만나. 그 친구 누구? 그 대학교 친구? 어디서? 나 강남에서. 아니 강남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고 자기는 막 나 밥 먹으러 왔당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 나는 뭐 홍대에서 밥 먹고 있어. 뭐 친구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안 물어봤거든요. 궁금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카레 먹는 게 나한테 왜 중요하지? 그렇지. 나중에 여기 가자는 괜찮아도 내가 지금 먹는 걸 하나하나 보고하는 경우는 그것도 연애를 못 해본 남자들의 특성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남자가 30대가 돼서 소개팅을 했는데 상대가 마음에 들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날부터 자기 점심마다 먹는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 근데 이게 20대 때는 그냥 귀엽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30대 여성이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근데 벌써 이제 지연님은 약간 이제 좀 독립성이 강하고 성숙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쉽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을 나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랑 본인 사이에서 본인이랑 좀 가까운 정도? 한 그 정도의 분을 만나보는 게 그리고 지금 이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신중하게 만나야 된다고 하지만 좀 중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이. 내가 주변에서 보면 신중하게 안 만나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한 번 신중하게 안 만나면 고생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한 번 그런 연애를 진하게 하고 나면 정말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반대되는 사람 만나면 적응을 못해. 그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직장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직장도 내가 엄청 고르고 골라서 막 한 군데만 가야 된다 했을 때 백수로 늙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구나. 네, 그렇죠.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나는 뭐 3땡 아니면 안 돼. 1집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이제 백수로 늙어 죽는 거지 이제. 그렇구나. 물론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지. 근데 그렇다고 내가 처음부터 너무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되도 않는 일로 시작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막 올라가다 내려간다 개념은 아니지만 이직이 어려운 그런. 이직이 어려워져. 계속 그런 비슷한 데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조금씩 다시 올라가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인생은 한계가 있잖아. 경력직은 회사에서는 경력직을 높이 쳐주지만 연애에서 경력직은 갔다 오는 건데 높게 쳐주지 않아요? 높게 쳐주 이혼이니까. 그렇게까지 되면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나이의 경력이라고 치면 그건 이제 좀 입지가 좁아지죠. 그만큼 자리가 없지. 이거는 이제 비유로 따지면 제가 가방끈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취업이 쉽겠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또 자리가 없어. 어디세요? 알 거 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해주세요. 가방끈이 길다는 건 공부를 오래 했다는 거예요. 가방끈이 튼튼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길이라고 길지. 공부를 오래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오히려 자리가 없으니까 웬만한 데 지원을 못해. 받아주질 않아. 왜냐면 나를 받으면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 그래서 괜찮아요. 저 쫓겨줘 해도 얘네가 안 받아. 뭐하러 나를 써. 그렇잖아요. 연애도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많고 막 경험 많고 막 뛰어나면 그냥 아니야 됐어. 부담스럽구나. 부담스럽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골드미스가 그렇게 많죠. 그러니까요. 여자분들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맞죠? 되게 지적이고 멋있고 돈도 많은데 혼자야. 그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전문직이라는 거 꼭 직업차별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일을 하느라고 뭐랄까 인간사의 개입도가 낮은 거지. 그렇게까지 되면 차라리 내가 인간관계도 넓고 조금 일도 설렁설렁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이러면 괜찮은데 일이 너무 빡세. 그래서 일만 해도 막 사람들이 뭐 이미 우러러보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서 높아지면 일단 연애하기가 힘들고 정작 연애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그리고 막상 진짜 연애를 하면 상대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전 좀 조금 안 좋다 생각하는 게 요새 유리천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연애는 여자가 유리천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진짜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돈 잘 벌고 이런 사람한테는 여자들이 그것만 보고도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자가 너무 완벽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다가가지 못하고 모르겠어요. 이건 좀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남자는 자기보다 뭐랄까 너무 잘난 사람을 만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만나는 동안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나처럼 개념 없이 삶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더라고. 근데 물론 그거 좀 잘못된 생각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키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자기보다 키 큰 여자를 되게 부담스러워하잖아. 여자들도 키 큰 남자는 다르던데 키 작은 남자들이 키 큰 여자 좋아하는 경우 되게 많던데.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 유전자적인 뭔가 보안을 우성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일 수 있지. 이게 회사에 입사로 따지니까 좀 이해가 확 됐을 거긴 한 것 같은데 이 지연님의 고민 같은 부분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선택할 건가 아닐 건가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뭔가 눈에 차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도 되게 좋은 사람이고 진심이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내 눈에 차지 않는 맞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미디어로 사랑을 접해서 그래요. 이렇게 막 운명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있나 봐요. 그게 아까 말한 그 나이가 찼는데 경험이 부족한 그분들의 공통적인 접니다. 근데 그거는 꼭 여성분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 남자들이 30, 40대에 성공한 어느 정도 삶을 사는데 미디어로만 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은 여자가 다 천사고 엄마 같은 줄 알아. 이게 상대한테 진짜 상대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진짜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엄마 같지 않고 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착하지 않은 사람 인간은 원래 안 착해. 이게 또 성악설이라 제가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적으니까 연애를 잘 못해요. 인간보다 이성에 대한 이해 못해요. 그렇죠. 이성. 저는 또 여자인 친구들 많거든요. 여자는 또 이해를 엄청 잘해요. 남자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절대 못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사건을 접해도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드미스를 아까 이제 전문직의 그런 스스로 굉장히 레벨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성분들을 떠올려 보면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사회적으로 자기가 위축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주변에 따지는 것들이 너무 늘어난 상태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연님은 한번 그런 물론 제가 뭐 솔루션을 주고 말고 할 건 아닌데 신중한 연애를 한다 적은 연애를 한다 이것보다 그냥 이성을 만나는 횟수 자체를 늘린다로 한번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를 많이 하는 것보다 연애는 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자인 친구를 만나라. 네, 남자인 친구를 좀 많이 늘려가면 이성을 이해하도록 해봐. 그런 거죠. 근데 특성상 남자인 친구가 많이 없거든요. 여중 여고 거의 뭐 여대였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히 친구인 남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어떻게 친구가 되려고 하면 뭔가 1대1로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를 생각했는데 그치 그 상대는 이제 후보로 놔뒀어. 그치 후보인 것 같아요. 후보로 됐던 것 같아요. 남녀가 1대1로 만났을 때 친구 관계로 남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실험 결과가 있어. 그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서 실제로 실험한 거에 거기에 이제 남녀가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여자는 90%가 넘는 수준이 상대를 정말로 이성으로 생각 안 해. 남자는 달라. 남자는 한 60%인가가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구가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구나. 내가 친구여도 상대가 그렇게 안 여기는데 뭐. 근데 그건 좀 그렇잖아요. 친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은 친구로 남자하고 나는 친구같이 대하는 거는 뭔가 나쁜 짓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단체로 만나야 돼. 같은 주제의 모임 같은 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독서 모임이요.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와인 모임이나. 근데 이게 모임에 가면 이제 아마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여왕벌이 되는 느낌을 받을 거야. 왜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 숫자가 적은데 어느 정도 외모가 훌륭한 분들이 오시면 다 뭔가 그 물밑으로 엄청 그렇게 막 대시를 하더라고요. 각각의 모임마다 일종의 스테레오타입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몇 번 나가보면 내가 이런 스테레오타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괜찮구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는 절대 못 만나겠다 이런 게 좀 정해질 거예요. 또 문제가 사람 많으면 좀 피로해져요. 힘들어요. 그리고 막 좋다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놨다가도 괜찮아 연락해야 되나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 그 높낮이가 너무 낮고 높고가 심해가지고 그건 조심해야 돼. 이제 그런 모임에 나가게 되면 이제 정말로 아무나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아무나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지만 신중하게 고른다고 고르는데 다들 가면을 쓰고 있거든. 그치. 왜냐면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모임에서 이제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완전 가면 써도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 모임에서 이성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그 가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연애 안 한다 생각으로 배우고 싶은 거, 재밌어 할 만한 거 그런 걸로 그냥 가서 즐긴다 생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비슷한 또에 좀 마음 맞는 사람이 이렇게 친해지면서 그냥 한 서너 명 정도 생기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장 경계해야 될 거 연애를 잘 안 해본 이성의 연애 조언이야. 속빈 강정이 자기 요란하고 걔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 그렇게 연애하면 안 된다. 이거는 형들 언니들 똑같아. 연애 안 해본 형들 연애 안 해본 뭐 언니들이 하는 조언은 정말로 쓸데가 없어. 왜냐면 자기의 판타지를 그냥 강요하는 것 뿐이거든. 지금은 어쨌건 좀 신중할 것까지는 없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계산해보는 거야. 내가 이 나이는 뭐지? 꼭 나이로 계산하지 않아도 내 인생으로 봤을 때
아직은 뭐 좀 덜 신중하고 왜냐면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만나봤을 때 좋아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지. 근데 제가 만약 추천하는 기준이라면 그 사람이 좀 최소한 자기 인생에 성실한 거, 감정에 있어서 좀 조절하는 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꾸준함 이런 거는 최소한 좀 있어요. 기본적인 예의들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기회를 주고 만나보는 것도. 제가 뭐라고 기회를 주는지. 아 이거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연애할 때 서로가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상대가 이제 기회를 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치.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사람님이 끝내라서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끝내고 싶지 않고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